이제는 엑시옴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방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커스텀 VDBS를 소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이 예는 조금 더 복잡할 것입니다. 여전히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상승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리드를 만들고 점들을 흩뿌리고 속성 노이즈 플로트를 생성한 다음 온도 필드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도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이즈입니다. 밀도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온도와 밀도를 레스터화해 줄 볼륨 레스터화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필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는 단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값만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값과 긍정적인 값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이전 예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출 필드에서 부정적인 온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꽤 멋진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무엇에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먼지 폭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온도에 변동이 있어 일부 먼지는 더 뜨거워지고 튕겨 올라가며 일부 먼지는 지면에 더 가까워서 조금 더 차가워져서 더 빨리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0으로 설정하면 우리는 오직 양의 온도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방출기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값을 얻으면 이를 레스터화하고 엑시옴 솔버에 연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파이로 버스트 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이로 버스트 소스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저는 기본 파이로 소스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발산이 기본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소, 발산, 온도,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꽤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볼륨을 볼륨 레스터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엑시옴 명명 규칙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도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변경을 제거하고 방출기를 캐시하면 그렇게 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필드는 이렇습니다. 엑시옴은 잘 작동할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작동할 것입니다. 엑시옴은 기존의 파이로 도구에서 오는 모든 것을 인식할 것이며 매우 멋지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명명 공간에 있고 올바른 명명 규칙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연소가 있습니다. 엑시옴은 연소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료 필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연소를 연료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산이 있습니다. 엑시옴은 발산을 사용하지 않고 압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벨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엑시옴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았듯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폭발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솔버 측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저는 난기류를 애니메이션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옵스, 애니메이션. 그래서 저는 100이라는 꽤 높은 값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시간 척도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에서 시작하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하고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활성화해 봅시다. 이제 시간 단계가 애니메이션화 되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셋.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더 강한 느낌이 있었던 걸 보셨죠? 정말 멋져요. 미리 보기를 해봅시다. 이제 폭발이 좀 더 폭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소를 조금 더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소에 대한 별도의 영상을 만들겠지만 여기서도 연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연료를 조달하는 중입니다. 현재 연료는 연소가 활성화될 때까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도와 연료가 결합할 때 점화 또는 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파이로 소스의 멋진 점은 필드에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형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온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화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점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점화는 폭발의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작 프레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하면 폭발이 발생하고 온도가 몇 프레임의 지연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것에 집중합시다. 나중 에피소드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도가 있습니다. 연소를 활성화하면 제가 말했듯이 연료가 온도와 만나는 순간 이러한 필드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도 생성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더 많은 온도가 생성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장하고 온도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쳐보죠. 10으로 갑니다. 이제 온도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발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10으로 설정하면 이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의 온도가 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면 연료가 점화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여기에서 다른 필드를 사용하여 더욱 많은 제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0으로 설정합시다. 그리고 더 폭발적인 행동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연소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서브 스텝에서 얼마나 많은 연료가 연소될지를 의미하며 여기서 높은 숫자를 입력하면 모든 것이 즉시 연소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 기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행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배출은 즉시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이 연소될 것입니다. 약간의 비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것이 연소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25%의 비효율성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소할 연료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연료는 전체 시뮬레이션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폭발적인 행동을 원한다면 프레임, 스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는 연소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즉시 불덩어리를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어떻게 확인하죠?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로베이크를 낮추고 스캐터를 입력한 다음 온도를 출력합시다. 모습 어떻게 보이는 봅시다. 몇 가지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캐터에서 좀 더 잘 보이도록 이 색조를 더 어둡게 하고 이 값을 48로 설정한 다음 블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정하고 범위를 계산해 봅시다. 제가 보통 하는 것은 이걸 클램프에 고정하고 낮은 값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의 온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매우 뜨거운 위쪽에서만 온도가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도를 조금 너무 많이 추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애니메이션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한번 보죠. 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우로 설정하고 64로 갑니다. 조금 더 많은 방해 요소를 추가해 보세요. 이제 저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다루고 형태를 좀 더 분해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아 보입니다. 아직도 이 버섯 모양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걸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네, 이제 좀 더 분산된 것 같아요. 꽤 마음에 들어요. 캐시해 봅시다. 금을 받으려면 몇 초만 기다려주세요. 프레임이면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이로베이크를 연결해 봅시다. 여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70프레임에서였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더 많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른 폭발에 대해서는 꽤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는 특히 폭발이 하나일 경우 여기에서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값들을 꽤 많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두고 이걸 둘로 두고 이걸 폭발하게 한 다음 여기서 하나로 두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고 느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발을 조정한 후에 다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 봅시다. 솔버를 복사해 봅시다. 몇 개의 프레임을 시뮬레이션 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가봅시다. 분할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 시뮬레이션을 리셋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주요 형태는 비슷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테스트할 때 낮은 해상도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사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면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엑시오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테스트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 실루엣이 다소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고급 발사체에 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죠.